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사실 갈등도 생기죠. 돈이라는 게 이게 내가 나가도 뭐 최저 시급을 받겠잖아요. 네. 단순 노무직이나 이렇게 할 것 같고 네. 남편은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막 남편한테 막 이렇게 어디 알아봐라 이랬는데 사실 남편도 그런 가능성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디에 이렇게 괜찮은데 옛날에 하고 뭐 일이 연관된데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런 일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아, 대기업 임원으로 네. 퇴직을 한다고 해도 네. 그 관계사에 가서 또 뭔가 커리어를 이어간다는 거는 그런 경우는 한 뭐 1000분의 1? 아, 근데 그것도 한 1년 있다가 이제 용도가 이제 다 되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영업으로 뭐 이렇게 뭘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월급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원래는 대기업에 이제 임원으로 있었는데 네. 거기서 한 27년 일을 하고 백수가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 그냥 집에서 지내고 뭐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어떤 이런 위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버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무리 퇴직하고 나와도 그냥 이렇게 자연인처럼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요. 네. 한진해운에 해외 법인장을 했어요. 한진해운. 네, 들어보셨죠? 아, 알죠. 그래가지고 네. 우리는 해외에서 2번 살았어요. 아. 스페인하고 이제 네덜란드도 살았는데 네. 그때는 잘 나갔으니까 사모님 소리를 들었더니 아니 그 한진해운 해외 법인장이라 그러면은 네네. 임원 중에서도 해외에서는 헤드잖아요. 그렇죠. 네, 헤드죠. 네. 그리고 급여도 급여는 뭐 괜찮았죠. 네. 뭐. 차도 주고 뭐 집도 빌려주고 다 했으니까. 차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왜 잘 좋았죠. 해외에서 네. 기대 여명이 길어지니까. 53살에 은퇴했으니까 아직 일이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할 데가 없는 거죠. 그 제가 이제 남편을 도와가지고 재취업할 때 네. 다른데 이런 물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임원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럼 그쪽에 사장님이 이제 이렇게 오프를 내잖아요. 네. 남편은 이제 그럼 당신 회사에 몇 프로 정도 이익을 이제 해주겠다, 네. 이익을 챙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면접도 하고 하는데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 퇴직 1년까지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몰랐죠.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절을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다 웃는 얼굴로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한 거죠. 아, 이런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꾸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한 달에 뭐 생활비를 얼마를 쓰고 기다린 거죠. 아, 그러니까 세월이 금방 가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가시는 저는 뭐냐면 이해가 가시는 퇴직금을 억대로 받아도 네,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네,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네, 소비 옛날 수준을 소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네네. 그때 아들이 이제 1년 동안 그 교환학생으로 네. 스페인에 갔어요. 네. 거기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고 뭐 또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또 네. 일본으로 자기는 거기서 목공 그 장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네. 2년 동안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네. 돈이 말랐죠. 우리 이제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쓰기만 하니까 2년 만에 다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계속 뭐 다른 데서 그러니까 그 협력사 했던 분이나 이런 관계가 있던 회사 임원분들이 계속 웃으면서 아유 저희랑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야 이거 그래서 진짜 현실을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저 얘기 듣고 소름이 돋네 진짜. 아유 또 많은 저기 일을 아니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네. 저 선배들이랑 얘기해 보면 다 그 얘기 하거든요. 네. 하다가 나가서 또 다른 자리로 네. 가면 되잖아. 예. 이런 식으로 커리어가 이어질 걸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가서 뭐 사업하고 이런 것들도 왜 나가냐. 그때는 이제 대기업 이렇게 다닐 때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한테 힘이 있다고. 그리고 나가면 그 힘이 그대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개 개인일 뿐이에요. 진짜 냉정. 근데 그런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네. 현실을 인식하는 건데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거의 근데 대기업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내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죠. 네. 네. 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감초 농사를 지었어요. 감초요? 네. 국산 감초를 아 진짜요? 국산 감초를 서울에서 고창까지 지으러 다녔어요. 아. 근데 그게 사실 무모한 짓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한 1, 2개월 지나니까 바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남편 보고 같이 잡초 뽑으러 가자 뭐 이렇게 서서히 이제 일을 하게 만들었죠. 네. 근데 남편이 그래도 막 불만, 야 네가 뭔 그런 일을 벌려가지고 나를 고생시키냐 이런 말은 절대 안 했어요. 다행히. 못하지. 아 그런가요? 못하죠. 그래서 같이 뭐 비료 뿌리도 가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나이가 같은 이제 친구처럼 지내게 됐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 뭐 몇 박을 같이 하면서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게 한 거예요. 일을 이제 어쨌든 농사 일이지만 육체 노동이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뭐 또 다른 데 가서 그 택배 분류 일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워낙 성실한 분이고 네. 그 박경옥 씨 남편이 뭐 하냐고 네.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집에서 책 읽고 읽죠. 네. 도서관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네. 좀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하는 일에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라고 하긴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같이 겪어보고 했으니까 네. 그냥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권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더 낫잖아요. 네. 그랬더니 다행히 남편이 오케이를 했나 봐요. 택배 저녁에 네. 뭐 극한지금이라고 표현하는 네. 젊은 애들이 뭐 하루만 하고 나면 도망간다는 그런 네. 일을 지금 상하차요? 상하차라요. 택배 분류 일을 한대요. 아 분류? 네, 그거를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럼 법인장까지 하시고 그럴 정도면 이제 모아놓은 자산이 있지 않나요? 자산이 있었는데 네. 2013년도에 그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계속 경제가 내리막이었어요. 그쵸. 그때 2013년도에는 남편이 또 한국에서 지점장을 했어요. 이제 네. 전국에 있는 지점장을. 네. 근데 이 경제를 진단해 보니까 더 내리막으로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재건축이 되는 비싼 집을 팔은 거예요. 아파트를.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은 우리는 뭐 큰 빚도 없고 네. 그냥 2013년이 완전 바닥에 파셨네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바바바바 올라가요. 그러니까 세상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또 책을 또 참고를 했어요. 선대인이라는 그분의 책을. 네. 근데 그 사람은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한국 경제가. 네.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빚 없이 살자 그냥 네. 마음 편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남편이 네. 퇴직해도 그냥 조그만한 이제 뭐 아파트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네. 거기서 월세 좀 받고 네. 이렇게 살자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딘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차를 놓치면 그 놓친 차를 따라잡으려고 더 리스크를 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50 이후에 함부로 움직이는 건 좀 어려운 거. 그거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네. 함부로 집을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는 게. 네. 퇴직 이후를 준비한다 그러면 네. 한 45세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를 들어 쉰에 퇴직이면 45세면은 5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제 50 딱 돼서 퇴직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네. 45세에 어떤 걸 이제 그때는 거의 어떤 회사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해도 제일 힘이 좀 강할 때예요. 그 강할 때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모든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하고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해야 되고 거래처 사람들하고 뭐 하여튼 모임이 많잖아요. 네. 그럼 자기 시간이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자기가 취미가 뭐 어떤 취미가 있다면 그거를 잘 살린든지 네. 아니면 뭐 하여튼 투자를 하든지 연금을 들어놓든지 그런 네. 식으로 10년 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55살에 자기는 이제 이 업에서는 내가 돈이 안 들어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나중에 퇴직금 있잖아. 그거는 금방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네. 2년 만에 사라지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내도 준비해야 되는 게 그때 45세면 애들 뭐 고3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간다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노후는 한 45세에서 50세 안으로 다 준비돼 있어야 돼요. 회사 안에서 파워도 있고 네, 그때 있을 때 급여도 팡팡 올라가고 그때는 뭐 대출금을 땡기든 어쨌든 이게 그런 배우의 힘이 있잖아요. 그죠. 퇴직하는 순간 그 대출금 마이너스 이런 거 아무것도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도 다 계약 끝나죠. 그냥.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뭘 준비하려고 그래도 그때 준비 안 하면 좀 힘이 없어요. 오후 4시부터 한 저녁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럼 하루가 빡빡하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만날 틈도 없고 술 마실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이제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서 뭐 100만 원이라도 수입이 들어오고 전에 또 우리가 연금을 들어놓은 게 조금 있었어요. 그게 개인 연금이었는데 그거 조금 받고 하니까 이제 생활비를 대폭 줄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37평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전세 주고 그냥 그 전세금으로 조그마한 빌라를 사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아파트 관리비도 다 줄이고 우리 생활비를 거의 뭐 5분의 1로 줄였죠.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게 된 거예요. 대폭적으로. 네. 그래서 남편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 아파트를 이제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고쳐가지고 아니 평생 살 거라 생각하고 고쳤는데 그러니까 남편도 그때는 뭐 대기업에 다니니까 당연히 이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또 퇴직하고 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퇴직을 하게 된 계기가 그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그냥 맹태인데 그냥 임원이면 임시직원이니까 회사에서 그냥 오늘 계약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연말 돼가지고 내년에 계약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임원은. 네. 그래서 임시직원이라고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제일 목표로 달려가는 게 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임원의 말로가 더 그래요. 물론 임원이 이제 뭐 장성으로 생각하면은 뭐 별 5개 뭐 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꽃도 금방 활짝 피었다가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너무 잠깐인 것 같아요. 너무 잠깐. 그 사람들이 그 꽃이 화려하다고만 생각하지 그 꽃이 금방 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금방이더라 금방. 네. 그 다음 차례 사람도 시켜줘야 된다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이 불안하면은 네. 머무를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집이 불안하면 그 집의 중심은 또 아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밖에서 치열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도 치열하면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내가 있을 곳이 없나?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막 남편만 열심히 볶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데도 없죠. 그러면 이제 내 그렇죠. 자리가. 네. 그래서 그냥 집에 오면 남편이 제일 편하게 쉬는 게 제 무릎에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머리카락 만져주면 그게 가장 행복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겠어요. 임원 자리 갈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집에 와서 얘기는 다 못 하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하고 남은 보상이 네. 그렇다는 거야. 토요일 내도 하루 종일 있어도 아침 새벽에 골프 치러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걸 그 회사에 바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법인장 못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네. 네.
그런데 다행히 제 네. 남편은 제가 뭐 그림을 그린다, 책을 읽는다, 어디 가서 뭐 공부를 한다고 돈이 뭐 몇백만 원 든다 그래도 그래 네 하고 싶은 걸 해 이랬어. 그래서 참 고맙죠. 네. 그런 게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네. 저도 남편이 뭘 해도 또 이렇게 밀어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교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얼마 몇 퍼센트 다른 사람보다 특별 대우해줄게 그런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특별 대우는 없어요. 만약에 요즘에 은행에서 만약 이제 뭐 퇴직금을 4억이나 이렇게 받아 남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다 눈치를 채요. 퇴직금 받아서 나오면 네, 네. 누군가가 이 사람이 돈이 있다라는 걸 눈치채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 살살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에 가도 5%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해주겠다 그러면 약간 의심해 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쵸. 근데 10%, 20%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네. 그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근데 그게 그렇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막 자기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돈이 조금 있을 때 네. 초기에는 근데 사무실 있으면 뭘 할 건데 이러면은 컨텐츠가 없이 그냥 사무실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뭘 할 건지 컨텐츠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하려면 김밥을 한 달 동안 말아보고 내가 김밥집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김밥집부터 차려놓고 내가 사장이 되겠다고 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퇴직 이후에는 정말 자기 몸을 사리고 네. 조심하고 있다가 네. 이게 사람이 그 생명력이 있으니까 좀 한번 또 튀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뭔가 또 가게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음. 그 갱년을 알겠어요. 아니면 모르죠. 그 유통을 알겠어요. 그렇게 질리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도시락 싸서 말리고 싶다니까요. 50이면은 네. 저도 이제 겨우 15년 뒤에요. 네. 10원이 금방 가죠. 15년 금방 가잖아요. 네. 벌써 2009년이 10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 15년 진짜 금방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돼도 지금이랑 사실 뭐 육체적으로는 노화가 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정서적으로는 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뭐든지 하고 싶고. 그거를 예. 그거를 남은 여생을 계속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이제 일을 벌릴 수가 있죠. 근데 네. 각오는 하셔야 돼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좀 이제 뭐 한 달 정도 외국에 나가거나 이렇게 좀 바람에 풍선 빼듯이 좀 한번 빼놓고 다시 돌아오든지 해야지 계속 다른 사람이 말리는데 나는 이건 내가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겠나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 없이 지금 내가 돈을 잘라 먹고 있구나 그게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뭐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거야 이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이 들어오면 하고.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느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퇴직 전은 전생이고 지금은 그냥 새로 태어난 이생이 그러니까 지금은 인생이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